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4일에 김능구의 전국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1대 총선이 끝나고 이 바야흐로 이제는 이 양당, 이렇게 교섭단체 두 당, 거대 정당 두 당의 그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야말로 이 국회의원들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 국회 전략을 갖다가 기획하고 짜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야정사령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가 실제로 국민들한테 이 피부로 와닿는 여러 정책이나 그 정책에 대한 여러 입장,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각 당에서 얼만큼 심혈을 기울이는지, 국민의 의견을 얼만큼 제대로 소통했는지를 판가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하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예,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7일은 더불어민주당, 8일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전까지 원구성 절차가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과연 180석 슈퍼 여당의 국회 지휘봉을 누가 잡게 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리고 차기 원내 지도부,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 지도부가 지금 거의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 지도부에게 당의 진로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원내 지도부가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당대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갖다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책임지며 문재인 정부의 이 3, 4분기, 예를 들면은 그 3, 4년 차를 갖다가 책임지게 될 원내대표입니다. 이 여당에게 주어진 이번에 180석이라는 의석은 무한 책임을 줬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다. 이런 지도부의 말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책임지고 꾸려나갈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 또 그 선출 과정에서 새로운 의원들의 어떤 표는 어떻게 분포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180석이라는 절대적 힘을 얻었지만 힘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독주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힘을 빼면 무능하다는 평가가 불가피한 만큼 유능한 원내 지도부, 힘 있는 지도부와 더불어서 야당과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서 코로나 국난 극복과 개혁입법 완수라는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또 1년간은 대선이 지금 2년 2개월 남았는데, 그 대선 전까지 그 1년은 상당히 그 양당 모두가 국민들한테 정권 재창출을 굳히는 과정이 될지,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지, 그 야당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민주당은 마감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그 물망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는 김태현 의원, 전해철 의원, 정성호 의원 등 3명의 경선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들 아시지만 당내 계파 지형으로 구분하면은 김태현 의원, 전해철 의원이 친문이고 정성호 의원이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태현 의원은 친문종에서 이해찬 대표계 당권파로 분류되고, 전해철 의원은 우리가 친문 핵심이다 하면 삼철을 이야기하죠. 삼철을. 예. 그 삼철 중에서 한 명입니다. 이게. 예. 김태현 의원은 4선이고, 전해철 의원은 3선이고, 정성호 의원은 4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문 그룹에서 2명이 나서면서 표심이 분산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정성호 의원이 어느 정도 선전하는가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
친문 색채가 강하게 평가되는 민주당에서 과연 균형과 유연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지금 이제 163명의 당선인,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은 아직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163명의 당선인들, 지역구 당선인 중에서 68명, 무려 41.7%가 초선입니다. 지난번에 17대 총선 때 초선이 108명이다. 그래서 108번뇌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68명입니다. 68명에서 이 비례대표 더불어시민당을 뺀 수죠. 초선 의원들의 표 쏠림이 날 경우 승부가 결정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출신 등 친문 세력도 많지만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지역 기반의 근거한 당선이 또 다수 포진되고 있어 초선의 표심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원내대표 경선을 쭉 보면은 처음에 21대 총선 각 국회의 초기 1년의 원내대표는 어떤 면에서는 힘 있는 원내대표를 가장 의원들이 좀 선호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의 180석의 의미는 무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메랑처럼 민주당 의원 전체한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가도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능한 힘 있는 그런 원내대표를 의원들이 선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태흠 의원, 이명수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40명, 초선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이 40명 초선이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당선자 워크숍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알아야 제대로 찍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는 당대표의 권한 대행으로서 당의 진로 구성을 일임한다는 취지로 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출마 선언에 있어 가지고 슈퍼 여당에 대응하는 103의 3석의 야당으로서의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한 당의 쇄신 및 개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는, 어떻게 말하면 일정 기간 당의 대표로서 활약할 원내대표가 이 당의 선거 참패, 연이은 4번째 큰 선거 참패를 원인이 뭐고 어떻게 반성해야 되고 또 이걸 갖다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슈퍼 여당이 탄생했는데 이 여당과 맞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다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전략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남은 기간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도 원내대표에 나오신 분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 당 의원들만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미래통합당, 제1보수야당의 어떤 앞으로의 향방과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국민들과 의원들에게 제출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영남권 당선자가 56명으로 3분의 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변수지 않겠나. 어떤 면에서는 영남자민련이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 판에 원내대표도 영남권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표의 위력으로서 원내대표를 만든다면 그 또한 국민들이 좀 따가운 눈총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당의 세대 교체와 그리고 영남권 의원의 변화를 바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에 당 중진들과 영남권 의원들 간에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원내대표는 영남권, 정책위 의장은 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궁합이 맞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하여간에 지금 야당은 여당 못지않게 정말 이 참패 속에서 국정 운영에 또 국민들한테 새로이 당을 건설해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정말 험난한 과정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계속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원산 등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랬는데 상반되는 어떤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서 이것이 우리 국제사회에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예를 들면 태영호 당선인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 주영호 당선자는 당선인의 경우 북한의 보도가 있기 전날까지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근거는 뭐냐? 다 대북 소식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내놓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짜 뉴스야말로 정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제1야당의 당선이라는 공인 신분에 맞는 접합성을 가져야 됩니다. 기존에 유튜브 방송에서 정확한 근거와 합리적인 어떤 추론도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차제에 완전히 건절돼야 되고, 그리고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더더욱 있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가 우리 남과 북입니다. 이 남과 북이 평화체제로서 정말 평화롭게 전부 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온 민족의 영혼인 통일이 세시되려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드로서 나가서 서로 공생 속에서 평화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런 가짜 뉴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외교통일이다, 정보이다, 국방위원회다, 이런 상임위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의 본질상 국가 기밀을 다룰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국가 기밀을 정말 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그 정보를 갖다가 취득했으면 거기에 맞게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건강 이상설처럼 그 부분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 혹은 그 정파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허투루 사용한다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한테는 크나큰 비극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본인들도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피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상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임위는